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좀 오래된 연구물 한 편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블룸스 텍사노미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 연구물은 사실은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특정 목표는 있거든요. 근데 그 목표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뭐 수업에 관련된 설계나 아니면 전략을 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학습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위계적인 순서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블룸의 텍사노미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같이 여러분들께 이 블룸스 텍사노미에 관련된 이 연구물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스트러덕션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교육자들이 맞닥뜨리는 기본적 질문 중에 하나는 어디서 이 인간의 어떤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이냐. 운 좋게도 우리는 시작을 하지 않았대요. 그 수행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이제 스크래치를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ROP라는 기관에서 추천을 하기로는 그 생각의 본연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나은 어떤 것을 알게 하게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블룸 텍사노미, 이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텍사노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텍사노미든 어떤 페다고지컬한 이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스스로에게 좀 그 연대성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 부분도 잠깐 보면 1780년대에 아비게일 아담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학습은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회로부터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학습이라는 게 어떤 순간의 어떤 포착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어떤 근면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학습, 그리고 교수하는 거, 그리고 또 확인하는 거, 이런 교육적인 목표와 그리고 이제 사고,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모두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 인트리케이트 웹에서 이게 뭔가 복잡한 웹상에서 짜임새 있는 이런 복잡한 웹상에서의 어떤 복잡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블룸은 좀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근면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이 웹의 언탱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컨셉을 그는 학생의 학습의 어떤 향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워크 속에서요. 1948년도에 그 미국의 심리 그 협회에서 이거를 토론을 이끈 그 블룸은 좀 넓힌 거예요. 그 교육자들이 eventually undertook 좀
책임을 떠맡도록 그 열정적인 과제, 그래서 그 이 교육적인 목표와 주제를 분류하는 거에 열정적인 과제 좀 떠맡도록 토론을 이끌었는데, 그들의 어떤 의도는 발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사고하는 행동의 분류를 방법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텍사노미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는 믿었는데 이런 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세 개의 도메인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코그니티브, 인지적인 영역, 두 번째는 어펙티브, 이거를 교육학적인 용어로 정의적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심미적, 사이코모토라는 세 가지의 심동적인 어떤 그런 역할, 이 세 가지 역할로 나눈 거예요. 코그니티브 영역에서는 도메인에 기반한 지식, 그거를 6가지의 레벨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의적인 영역에서는 도메인에 기반한 태도, 이거를 또 5가지 레벨로, 그리고 또 심동적인 영역에서는 도메인에 관한 기능, 스킬, 이거를 6가지의 레벨로 나눈 거예요. 1956년에 이제 8년 동안 이 첫 번째 그 그룹이 시작된 이후에 8년간 이 코그니티브 도메인은 완성되었고 핸드북으로, 이제 블룸스 텍사노미라는 핸드북으로 이제 편찬이 되었어요. 이 챕터는 인지적인 어떤 도메인에 이제 주의해서 포커스 맞춰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블룸이 이 텍사노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좀 저항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좀 친숙하지 않은 개념들이었던 거예요. 교육학적인 그 서클에서. 그래서 블룸이 좀 극복한 거예요. 갑자기 단어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극복을 했는데 그의 이름을 링크를 하고 그 어떤 이 개념이 그의 이름이 링크될 정도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그 이그제미너들을 위한 작은 볼륨에 이 모든 에듀케이터, 월드와이드에 대한 모든 에듀케이터들을 위한 기본 레퍼런스를 변형하는,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커리큘럼 플래너,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리고 리서처스, 그리고 클래스룸, 그리고 티처, 그리고 모든 레벨의 히어러치컬 시스템에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블룸스 텍사노미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스탠다드로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블룸 텍사노미냐라고 묻는다면 텍사노미와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려움을, 쉽지 않음을 좀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텍사노미는 위계적이기는 한데 또 분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스 텍사노미는 이제 멀티 이제 그 층을 이룬, 그러니까 다중적 층을 이룬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위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좀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6개의 코그니티브 레벨 컴플렉시티로 되어 있어요. 이 레벨은 좀 이제 스테어웨이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나오죠. 이게 그들의 어떤 학생들의 climb to a higher thought. 그래서 단계를 좀 이렇게 절벽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로우리스트 3 레벨은 뭐냐면 가장 이제 저의 아래쪽에 있는 3개의 레벨은 지식과 그 다음에 이해와 그 다음에 적용이에요. 지식과 이해와 적용. 그리고 높은 단계는 분석과 통합과 그 다음에 평가예요. 그래서 이 텍사노미는 좀 이렇게 위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레벨, 즉 학생들의 기능, 그러니까 적용하는 레벨에서는 좀 이런 재료를 약간 마스터할 뿐 아니라 이 지식과 이 컴프리헨션 레벨에서 이런 지식을
마스터한 것뿐만 이것도 역시 적용에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알아야 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블룸스 텍사노미는 좀 이제 그 어떤 시간의 어떤 테스트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바이스드 이제 좀 약간 보완이 된 거예요. 1990년도 동안에 이전에 앞선 블룸의 그 학생들이 로린 안더슨 그리고 이 새로운 어셈블리 이거를 그 업데이팅 한 거예요. 업데이팅 했는데 21세기 학생과 그 교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타임에는 세 개의 그룹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스트 그리고 커리큘럼 테어리스트 그리고 인스트럭셔널 리서처 그 다음에 테스팅 앤 어세스먼트 스페셜리스트 요게 하나의 다 이게 직업이 될 수 있겠네요. 인지 심리학자, 교육과정 이론가들 그리고 교수 연구가들 그리고 평가 스페셜 전문가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나요? 코그니티브 사이언 저는 이거는 진짜 잘 모르고요. 커리큘럼 티어리스트 근데 요거는 아주 한 20% 정도 아는 것 같고 인스트럭셔널 리서처 요건 한 그래 30-40% 아는 것 같고 테스팅 어세스먼트 이것도 좀 저는 사실은 여기에 좀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인스트럭셔널 리서처에 또 이런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그룹 같이 그들은 또한 이제 좀 약간 열정적이고 굉장히 막 근면성실하게 여기에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터미놀로지의 어떤 변화 두 개의 버전이 있대요. 그래서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데 가장 좀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이래요. 기본적으로 블룸스 6 메이저 카테고리 뭐죠? 이거잖아요. 지식, 그 다음에 이해, 적용, 분석, 통합, 이밸류에이션. 근데 이제 뉴 버전은 기억하는 거, remembering, 그리고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 그 다음 분석하는 거, 그리고 평가하는 거, creating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뉴 버전에 더 친숙해져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일했던 기관에서 활용했던 교재, 제가 만들었던 교재도 사실 remember, understanding, applying, analyzing, 그 다음에 evaluation, evaluating, creating.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해서 이 내용을 통합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있는 지식을 기억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분석해서 평가해서 뭔가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맵의 갭은 아마도 그 정보 사회라는 것이 많이 바뀌어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활동 자체가 평가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대부분의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창안이라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뉴 버전 쪽에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remembering은 retrieving, recognizing, 그리고 recall, 그리고 relevant, knowledge, 그러니까 기억,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갖고 있느냐. 그래서 기억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emember가 그렇고요. understanding은 아실 거고, applying, analyzing도 아실 거고, evaluating을 보시면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킹할 수 있는 그리고 크리티킹 할 수 있는 이 크리테리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가에서는 항상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이 이러한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들이 하나의 크리테리아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좀 정밀한 수렴을 위해서는 이 크리테리아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서는 과정이 이제 디자인 띵킹 같은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이제 앞에 define 그리고 이 define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creating이에요. 근데 이 creating은 함께 좀 이렇게 요소를 그 일치하는 요소, 그 기능적인 거, 훌 이런 걸 따졌을 때 일치하는 것으로부터의 어떤 형성인데요. 그래서 재조직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새로운 패턴 그리고 구조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바탕으로 고 새로운 어떤 그런 패턴을 생성하고 플래닝하고 프로듀싱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내용에 합당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열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이게 읽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에 적용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의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structural change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블룸스 텍사노미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본다면, 되게 체계화된 분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고와 학습하기에 굉장히 체계화된 분류화된 과정이라는 건데 게다가 축적된 위계적인 프레임워크를 6개의 카테고리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블룸의 텍사노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크리테리아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일종의 뼈대예요. 뼈대에 살을 붙여서 이게 수학이 되기도 하고 뼈대에 살이 붙여서 과학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러닝 메커니즘에 이 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블룸스 텍사노미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뼈대가 없으면 수학과학 이런 영역이 다 나눠져 있으면 뼈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영역 간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블룸의 텍사노미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결정을 하는 것에 어떻게 그들의 이제 그 클래스룸 타임을 보내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이 굉장히 터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명백한 어떤 이 얼라인먼트, 이 에듀케이션 그 목표에 대한 이 로컬, 스테이트, 네이셔널 스탠다드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방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은 명백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퍼즐의 조각같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딱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룸스 텍사노미는 그래서 의미가 있고 essential question이다 라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여기 자바스크립트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벤자민 블룸의 모습을 또 같이 보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